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휴식기를 무승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기간 알크마르와 아약스 등 상위권 팀 상대로 패하지 않았고 3위인 트벤테 원정에서도 상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라우리센과 미토, 사이토 등 스리톱은 최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골로 연결했고 페르스 에런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시타르트는 매 시즌 강등 후보로 평가됐고 실제로도 수 시즌 동안 치열한 잔류 경쟁을 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다른 모습으로 안정적인 잔류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팀의 스트라이커 문제를 해결해준 시에르 후이스가 10골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핀투와 다익스 등이 측면 돌파로 상대를 공략했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본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상위권 팀 못지않게 승점 추가를 잘한 팀이기에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선 원정팀 상대로 페르스 에런과 클레멘트가 점유율을 가져오며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라우리센이 침투로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엑셀시오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의 중상위권 팀으로 완벽히 자리 잡았다. 다양한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간 2년을 거쳐 이제 팀이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에드 바르센과 빌럼슨의 공격 조합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고 크라머와 노버가 버틴 수비 라인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홈에서는 호벤전을 제외하면 착실하게 승점을 추가하는 등 강했다. 엑셀시오르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발베이크와 비기며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무승이 길어지며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드류 웨치와 반 디넨 등이 적극적인 돌파로 기회를 노리지만 해결해줄 스트라이커가 없다. 페럿을 비롯해 세이모르와 자그레 등 핵심 전력이 너무 많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다. 고어헤드의 승리를 본다. 원정 승점을 노리는 엑셀시오르가 템백을 가동하며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리안사나와 린토스트 등 탈압박 능력이 좋고 공격 전개도 되는 홈팀의 볼란치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에드 바르센과 빌럼슨에게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휴식기 이전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반덴 부이스와 아더워에 메이어스 등이 나선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로메라투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했다. 비록 이번 경기에는 로메라투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야신을 비롯해 공백을 메울 선수는 충분히 있다. 헤렌베는 연패 중이다. 그러나 페에노르트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경기력 저하가 컸던 것은 아니다. 반피크의 수비진이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켈러와 웨일마크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잘 만들었고 아메스트풋의 한 방도 있었다. 공격적으로 덤빌 홈팀 상대로 의외로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라운드다. 접전을 본다. 발베이크가 홈 연승을 가져가기 위해 마가렛과 크리스 등 윙어들을 앞세워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겠지만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나올 원정팀의 골문을 쉽게 열지 못할 것이다. 하의 보호 아레반 피크와 보시니엘 위크츠 등 베테랑 중앙 수비가 경기를 주도할 헤렌벤이 귀중한 원정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휴식기 전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지만 리그 8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도 7위 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6위와의 승점 차이가 4점에 불과하다. 무패 기간 동안에는 라치오와 로마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냈는데 만드라고라와 로페즈 등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다. 소틸과 벨로티 등의 골만 나온다면 순위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 밀란은 휴식기를 3연승으로 들어가며 3위인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유지했다. 멀어 보이던 2위였는데
이제 2위 굳히기를 노리고 있다. 플리시치를 비롯해 멀리 비행을 다녀온 선수들도 있지만 레인더스스와 키에르, 지루와 레앙 등은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체력적 문제는 없다. 테오는 이 경기의 징계로 결장하기에 플로렌치가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밀라는 지루와 플리시치, 레앙으로 이뤄진 최고 수준의 스리톱이 있고 중원에 나설 레인더스가 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밀렌코비치와 비라기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고 만드라고라와 카스트로빌리, 아르투르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설 홈팀이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접전 속에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맨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등권 팀인 벌리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아예르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영입한 윙백 레길론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가 생겼고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팀들에게 승점 5점 차까지 추격당하며 강등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매우 중요하다. 대표팀을 다녀온 오니에카와 옌센, 담스고르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맨유의 공세를 막으려 할 것이다. 맨유는 리그 6위로 5위인 토트넘과 승점 6점 차이다.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서는 4위 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빌라와는 승점 9점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도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에버튼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고 회룬이 어매치 기간을 통해 팀에 돌아왔다. 마르티네즈와 마샬 등 장기 결장자가 있고 디알로가 징계로 빠지지만 핵심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다실바와 히키, 뇌르고르 등이 부상 중인데 레길론도 빠지며 맨유 이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하다. 토니의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진 점도 있다. 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까지 받고 있는 마이누의 중원 장악 속에 헤룬과 가르나초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르샤는 강팀인 아틀레티코를 원정에서 잡으며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시즌 내내 1, 2위를 오가던 지로나가 주춤한 사이에 드디어 순위를 역전하고 이제 레알 추격을 시작했다. 사비의 용병술 이슈가 나오는 등 다사다난했던 이번 시즌인데 성적으로 이슈를 정면 돌파했다. 챔스에서는 8강에 진출했고 리그 우승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펠릭스와 하피냐, 레반도프스키의 스리톱이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로페즈와 빈도아는 중원에 나설 것이다. 라스팔마스는 휴식기 전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연패를 당했다. 강팀인 빌바오전은 그렇다고 쳐도 리그 무승팀인 알메리아에도 패했다. 시즌 내내 카르도나와 몰레이로, 하다디와 마빈 박 등 빠른 발을 지닌 측면 선수들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했는데 최근 경기력 저하가 크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라스팔마스가 승격 첫해 시즌 중반까지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에 확실한 우위가 있고 야말과 펠릭스, 하피냐가 수비를 공략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